지금부터 한반도의 중심 제천과 함께 국회의원 엄태영 2023 의정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박수로 제천과 함께 엄태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부터 원내대표님까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의원께서는 정말 중마고인데 제가 가슴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중앙당에서 오신 여러 후보 여러분 따뜻히 제천시장으로서 환영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시는 길에 꼭 큰 영광 승리가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엄태영 의원님께서 그 혁혁한 그리고 빛나는 그 성과 오늘 여러분들께 알리는 이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제천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같이 엄태영 의원 지지하면서 응원의 박수 보냅시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의장 이정임입니다. 오늘 우리 제천 국회의원이신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덕흠 국회의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후보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기현 당대표 후보 사모님이신 김선혜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들과 또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은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2023년도 국비 확보와 또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날입니다. 우리 제천 시민들께서 엄태영 국회의원님들께 힘을 좀 몰아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회에서도 제천시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김창규 시장님과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손을 잡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의회 의원 김꽃님입니다. 먼저 오늘 3년 동안 열심히 우리 제천을 위해서 일해주신 엄태영 의원님의 의정보고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엄태영 의원님과 김창규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제천시 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우리 분들과 제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김호경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엄태영 국회의원님의 의정 보고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지켜왔지만은 올 금년도 예산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천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에서도 늘 북부권에서 소외만 받던 충청북도 우리 김꽃님 의원과 제가 열심히 제천의 몫을 챙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여러분 제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기현 대표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님, 그리고 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님, 또 우리 정미경 후보님, 장해찬 또 후보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늘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반도의 중심, 제천, 대한민국의 국회의 중심, 우리 엄태영 의원님의 3년간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맞이하게 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 한 분 한 분의 작은 소견이라도 잘 듣고, 우리 엄태영 국회의원님과 우리 김창규 시장님, 이정님 의장님, 그리고 우리 김꽃님, 김호경 도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고 소통해서 모든 것이 잘 추진되고 이루어져서 더욱 발전하는 제천시가 되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엄태영 국회의원님의 발전이 제천시의 발전이다, 단양군의 발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규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다 함께 인사를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앞으로 제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당선되고 올해 3년 차인데,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을 이제 최근에서 알게 됩니다. 이런 의정 보고에도 3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뜻깊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바일로 제가 의정 보고를 매월 이렇게 SNS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월 1일날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저께 3월 1일날 제가 28번째 의정 보고를 제천 시민들한테 제가 한 35,000명 정도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대면으로 여러분을 자주 뵙고 또 보고도 드리고,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은 저희 당사에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의 날로 정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은 또 우리 시의원, 도의원, 또 시장님과 협의해서 안 되는 건 되게 하라. 안 되는 민원이니까 왔겠죠. 잘 되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자주 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대선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었죠. 특히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정권교체를 5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거의 80%는 할 일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할 만큼 정말 귀중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중심에 제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제천 시민들은 늘 정의와 또 불의를 못 참는 의병의 도시라 보니까 늘 그동안 우리 보수당을 많이 지지해왔습니다. 지난해 보여주신 애국심과 애양심에 다시금 제가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덕분에 달라진 것은 2년 만에 제가 여당 의원에서 여당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국무총리님이나 장관, 차관, 주요부 부처 부인들하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제가 뭐 편하게 건의하면은 되는 방향으로 늘 이렇게 힘써주시고 너무 아주 감사하고 여당이 됐다는 것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림청장을 제가 제천에 초청을 해서 시청에서 공무원 또 독립가분들 또 산림조합 관련된 분들 숲해설가 한 200여 명 모셔오고 산림청장 특강도 듣고, 오후에는 또 다낭에 가서 특강도 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제천은 73%가 산림입니다. 단양은 82%가 산림이에요. 제천이 서울시보다 1.4배 큰 거 아시죠? 882평방키로. 그런데 인구는 1.4%입니다. 서울 1000만, 제천 14만. 그러다 보니까 산림 자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산림 르네상스에 대한 우리 남성현 청장님의 강의를 듣고 앞으로 제천시에서 또 많은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뜻깊은 것도 새롭지만은 정말 여러분 덕분에 여당이 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예산 확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우리 도마다 한 분씩 들어갔는데 제가 뭐 이뻐 보였는지 2년 연속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2년 연속 들어갔고 또 2년 연속 부대표로 또 하면서 또 그중에서 예산결산 소위원회 개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당에서 6명만 들어갑니다. 전체 20명에서 우리 당이 6명 들어가는데 작년도 603조 재작년 603조 예산을 20명이 마지막에 기재부하고 10조를 빼고 10조를 넣고 뭐 그런 마지막 절충을 하는 그 핵심 개수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저한테는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도 되었지만은 국가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확정이 되는가를 아주 최전선에서 제가 경험해 본 것은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시장 때 느꼈던 그 예산결산 성립 과정과 국가 예산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새롭게 공부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참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국회는 정말 그 다수의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무지막지한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나 전 세계사에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경제를 망치지 않나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이 현상을 겪어왔는데 정권 교체의 완성은 내년 총선이다 다시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TV 보시면 참 답답하고 느끼시겠지만은 뭐 숫자가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내년도에는 저희가 과반수석을 차지하고 일당이 되어서 의장석부터 우리 여당이 차지해서 국민을 위하고 또 우리 국가를 미래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철학에 맞는 법안을 만들고 또 좌파들이 잘못 만든 법안을 수정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년도에 총선 압승을 위해서 열심히 제천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거기에 김기현 대표님과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와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우리 핵심이고 근간이다. 이렇게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지고 결의를 다지는 그런 오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PPT로 간략하게 이제 의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선 승리의 역할은 중요한데 좀 김기현 대표님 사모님께서 다음 주에 가시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최고위원 후보자님들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호 우리 후보님 감사합니다. 민영상 후보님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저는 초선입니다만은 시장을 2번 역임하고 지방의원을 2번 역임한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지 초선이지만 여러 가지 중책을 맡겨주셔서 정말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이 1년 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제가 또 비대위로 추천을 받아서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조직과 특위위원으로서 전국에 60여 개 그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전국에서 인재를 모아서 당협위원장을 우리가 안치고 모시는 그런 조직 강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난 2달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또 조직부총장으로 또 국민의힘 부대표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제천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정말 앞으로 당이 이만큼 안정될 때까지 참 그동안 몇 달, 6개월 동안 참 조심조심 왔던 세월이 이제 와서 좀 보람되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저희 비대위가 해체가 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정진석 위원장 축사를 영상 조사해 주셨는데 바빠서 못 오시지만은 정말 축사로 정말 아주 성의껏 이렇게 축사해 주신 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고맙게 느끼고 늘 저와 함께 해왔던 또 주호영 원내대표 또 아직도 재선 또 원내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또 좋은 말씀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 우리 당의 정책통인데 또 좋은 말씀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정권교체 지방선거 승리 무엇보다도 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대통령 당선이 되고 또 도지사 당선되고 제천시장 당선되고 정말 이렇게 대통령부터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이게 한 줄로 쫙 이렇게 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제천제 시민 여러분들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이제 올해부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대통령도 지난해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윤석열 표 이제 정치를 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요새 좌파들과 싸우고 민노총과 싸우고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또 그동안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적으로 더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김창규 시장 취임한 지 이제 6개월 지났고 이제 8개월 됐으니까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시정을 바로잡고 또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쉬지 않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 활동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제가 전반기에는 2년 동안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제 국토교통위로 옮겼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상위원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누수되는 것을 막도록 촉구도 하고 또 야당 의원으로서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후에 관해서 분명히 바로잡고 또 정부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문 조사를 했던 그런 적을 말씀드리고 또 충북에서 한 명 들어가는 예결위가 2년 연속했는데 저만 할 수 없어서 올해는 박덕흠 의원이 들어가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은 또 제가 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이게 얼굴은 이 공자같이 온화해 보인다는데 제가 지역을 위해서는 욕심을 제가 아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결산위원회 또 들어가서 4년 동안 3년 연속 들어가는 충북에서 혼자 도식한다고 욕을 먹을지라도 지역을 위해서 예결위에 또 들어가서 올해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산자위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걸로 인해서 공공요금 인상 또 국민 부담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고 실타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가면 요새 연료비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감당 안 된다. 국비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들이 다 에너지 정책의 실패 때문에 이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이 전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장 효율 높은 또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 가장 중요한 원전을 미신시 여겨가면서 그거를 배타하고 태양광, 풍력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가 최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좌파들의 이념 때문에 그동안 국가 속으로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제일 원전을 폐쇄시키고 2호, 3호 원전을 다 중지시키고 정말 국가적으로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하간 지금 이제 가스공사 사장도 탈원전 때문에 가스비가 오른 것도 주 원인이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인은 있지만은 그래서 연료비가 오르고 있다고 이렇게 최연애 사장도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산자위에서 질타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하는데 지난 저희 2년 전에 제천에 큰 수요가 났었죠. 태양광을 온 이 산하에다 덮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그게 하나의 물길이 되고 그게 하나의 그 산사태의 원인이 돼가지고 제천도 동양 공전 국어 올릴 때 얼마나 큰 사태가 났습니까? 그 원인이 다 태양광을 덮어놓은 그 산에서 다 비롯돼서 그게 다 산사태로 이어지고 그렇게 수해를 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단위에서 더 범부를 강화해서 이제는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제를 하고 있죠. 지금 새만금에도 태양광을 싹 깔았지 않습니까? 태양광 모듈이 깔린 새만금에 그 넓은데 철새가 와서 다 똥을 싸가지고 새똥광이라고 신문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똥이 덮으니까 태양광 효과도 없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폐기물 처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거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가 이념도 이념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좌파들이 돈 뜯어먹는 이게 다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법무부 장관한테 철저하게 그 게이트에 대해 수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원인을 밝혀라 이렇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로 하고 또 나라 또 산자위에 있으면서 보람되게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 제천도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 지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확대, 또 소급 보상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같이 우리 국민을 위한 편에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위에 2년 마치고 국토위로 왔는데요. 국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가 산자위하고 국토위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15명, 17명밖에 없는데 산자위하고 국토위만 30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국토위로 가게 되니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관하고도 상임위 때마다 하루 종일 같이 만나다 보니까 휴식 시간에 같이 이런저런 사람도 나누면서 지역의 현안도 같이 협의하고 제천이 또 중부 내륙권에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교통이 좀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제천 단양이 좀 오지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철도, 도로 이런 백년지 대계를 하나하나 부족한 걸 또 채워야 되는 또 그런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우리 참 제천은 그 혁신도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 때인데 어떤 혁신도시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송만배 우리 문화원장님이셨죠 그때 어르신과 제천의 모든 시민들이 없던 혁신도시를 만들어 왔더니 그게 어떻게 이 혁신도시와 가장 그 행복도시와 가장 먼 제천 단양에 와야 되는 것을 평가 기준이 어떻게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진천 음성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죽 써서 정성을 주고 말았는데 그거를 트라우마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2공공기관을 문재인 정부 때 공약했어요. 좀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국회 가서 보니까 법안에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또 가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전이 돼도 또 그걸로 가야 돼요. 그게 뭔 소리냐 이게. 혁신도시 정책이 그게 뭐 성공한 정책이냐.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어거지로 한 정책이라 보니까 지방 분권은 좀 됐지만은 그 혁신도시마다 성공이 안 돼 있다. 이거는 제천같이 10만, 15만 사이에 여러 가지 지역의 색깔과 또 지역의 산업과 맞는 공공기관이 와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혁신도시가 돼야 된다. 마중물을 펌프할 때 마중물을 넣어야지 펌프가 오르지 않습니까? 제천에 대학도 있죠. 제천 같은 경우 인구도 15만 그 근처에서 가장 효과적이죠. 지역에 또 있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 인프라 있죠. 인구도 적당하죠. 대학도 있죠. 산업도 있죠. 여기에 관련된 제천이 철도 산업이 크니까 관련된 기업이나 들어와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지 지역의 어떤 지역 분권이나 균형 발전이 도모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성공하지 못한 혁신도시에다가 그 들판에 빈 땅이 있다고 그걸 계속 갖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문제는 균형발전위원장이 문제는 의원님 법입니다. 그 법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또 갈 수 있게. 혁신도시는 못 가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법안을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도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 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혁신도시 지역 의원보다도 비혁신도시 지역 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또 국토부에서 도와주면 이 법은 제가 꼭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제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천 단양을 위한 여러 입법 활동을 또 해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제 제가 단양을 위해서 소멸지구에 대해서 특별 법안을 만든 것이고요. 혁신도시 조성법 또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또 제천이 산악이 많다 보니까 제천 단양에 산약관광지구 진흥구역법 개정안을 해서 산악진흥구역에 산악관광자원의 자연 친화적 개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친환경 산악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악관광진흥구역법을 최초로 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도 개정안을 내서 국가와 국민을 헌신하신 사회공헌들한테 의복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개정안을 내서 앞으로 전 상해공경에 대해서는 의복 구입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예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부터 여러 가지 법안을 냈고요.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 제천시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철도인데요. 그동안 제천이 철도 때문에 융성한 때도 있었고 철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 한데 이제 앞으로는 고속철 시대에 이제 철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천 청량리가 1시간에 돌파하지 않습니까? 고속철이. 근데 이거는 좀 아쉽지만은 지금은 청량리까지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울역까지 연장을 시켜야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서울역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제천서 청량리 지나서 서울역까지 고속철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철도청과 협의하고 있고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속철 시절에 제가 제안을 하고 원주의 이광재 의원과 함께 그 당시 이광재 의원이 여당 때였습니다. 저는 야당 때였지만 같이 여야 간에 힘을 모아서 이 법안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을 주최했어요. 이 제천, 원주, 여주, 광주, 수서 요 전에 영주, 안동 의원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 국회의원이 9명입니다. 원주 국회의원 2명, 여주, 광주 2명, 수서. 수서는 광남이죠, 강남. 제천서 청량리도 중요하지만은 제천서 수서로 가면 강남입니다, 강남. 1시간 안에 제천서 강남에 기차가 갈 수 있는 이걸 좀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뜻만 모으면 어렵지 않은 것이요. 지금 제천 원주 돼 있죠. 원주 여주도 지금 거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수서는 지금 그 SRT 이것도 다 개통이 지금 거의 이제 곧 됐습니다.
문제가 여주, 광주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여주, 광주만 개통시키면은 제천에서 원주, 여주, 광주, 수소로 바로 철도를 노선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경상도 의원들도 좋아하죠. 그래서 영주, 안동 다 우리 당 의원이다 보니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9명의 국회의원을 공동으로 사인받아서 KTX 타고 강남 가자 이 토론회를 하고 원희룡 장관까지 그때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한참 화물연대 때문에 난리가 나서 국토부 장관이 꼼짝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차관이 와서 엘리가 있다. 우리 국토부에서 저거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가져갔고 이제는 여주, 광주를 이제 있는 그 설계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제천서 1시간에 강남까지 고속철 타고 가는 그런 시대를 꼭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동서일주 이거는 재작년에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 면제가 아니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조 4천억의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구인사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천 영월 우리 제천 시민들은 영월까지 뭐 15분이면 갔는데 고속도로가 뭐 필요하냐 이러실지 몰라도 제천 대량동 시내에 IC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어상천에 또 고속도로 IC가 생기고 이 별방에 이제 구인사 IC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천 시내 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지역 발전에 큰 견인차가 됩니다. 그래서 제천도 물론 영월이 더 좋겠지만 제천도 영월 못지않게 이 도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제천 영월 고속도로 동서육축이 1조 4천억이 사업인데 올해 설계비 27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서 영월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된다는 말씀드리고 국도 5호선 제천 봉양원 신림 4차선 이거는 참 늦은 감이 있지만은 작년에 확장 지어서 올해 예산에 집어넣습니다. 5년 계획에 전국에 27개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5년 단위로 언제 될지 몰라요. 제천건 3개는 올해 사업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올해 설계비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주, 봉양에서 원주까지 4차선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신림IC에서 제천까지 한 10분이면 오는 수 있는 10분 시내까지 올 수 있는 4차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1,798억 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설계비 16억 5천이 확보가 돼서 지금 설계 올해부터 착공합니다. 그리고 이 참 오랜 수건이었는데 수산에서 단양까지 가는 2차로 시설 사업 이것도 확정이 돼서 1270억 사업 올해 설계비 10억 5천이 확보됐습니다. 또 제천 시민들이 관심 많았던 수산에서 청풍까지 사업 수산에서 청풍까지 2차로 개량 사업 이것도 940억 예산인데 올해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예산을 설계비를 집어넣습니다. 올해 이제 바로 시작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이건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으로 99억을 더 추가 확보했다는 말씀이고 중부선 철도 고속화 사업 이거는 1조 9,200 사업이죠. 2023년도에 187억을 넣었는데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천역 패싱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시종 지사 때 각 시도마다 예타 면제 하나씩을 문재인 정부도 해줬어요. 충북은 충북선 고속철을 받았습니다. 예타 면제로. 그런데 이거를 이시종 지사님 속은 안 들어가 봤지만은 자기 고향 충주에서 원주를 빼게 선을 만들어 놔가지고 제천역을 패싱 당했어요. 제천역이 보통역입니까? 보통역이 아니잖아요. 한반도 중심에 충북선, 태백선, 또 중앙선이 교차하는 3대 국철이 통과하는 교차역이에요. 또 앞으로
제천서 영월 태벽으로 이제 철도가 생긴다면은 제천역이 당연히 환승역이 돼야죠. 또 저 밑에서 올라올 때 뭐 영주, 안동에서 올라와도 제천역이 환승역이 돼야지 제천역에서 오송을 가든지 전라도 광주를 가든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환승역을 원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천을 만들어야지. 여하간 이런 천인공노할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질타하고 제가 국토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고치려고 내가 국토부 왔다. 그랬더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충북도에서 일단 건의하면은 중앙부처에서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맞추기로 여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충북도에 우리 예산 덜 들어갑니다. 일단 충북선 고속철이니까 오송에서 제천역까지 들이대라. 그 다음은 신경 쓰지 마라. 나머지 강원도 어디로 가든 간에 신경 쓰지 마라. 그걸 왜 충북에서 원주로 강원도 뭐 강원축이지 뭔지 이름도 없는 걸 지어가지고 아니 원주만 강원도냐? 그래서 영월 가려면 영월도 강원도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제천에서 우리 가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중앙부처에 이게 좋겠습니다 올리면은 중앙부처에서는 오케이 이게 예산도 한 2천억 덜 들어갑니다. 이렇게 승인하기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로 제천이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이건 이제 철도가 아니고 육로인데 제천 괴산 고속도로 이건 사실 국토부에 아직 점도 안 찍혔습니다. 국토부에 전혀 계획도 없는 사업인데 제가 공장을 걸었어요. 오늘 금방 왔다 가셨지만은 박덕흠 의원도 같이 공약했습니다. 저는 제천 괴산 고속도로, 박덕흠 의원은 괴산 제천 고속도로 이래서 괴산 지역구 박덕흠 의원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국토에 있었어요. 저는 산자에 있을 때. 그래서 박덕흠 의원이 괴산 제천 고속도로 거의 공약하십시오. 저는 제천 괴산 고속도로 해서 같이 이제 공약을 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결 개수조정 소위에 들어가서 2억 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 된다는 걸 강제로 쇼당을 걸어가면서 세웠어요. 기재부에서 뭐 깎는 거를 이거 안 깎을 테니까 이거 넣어달라 해서 이제 세웠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우선 넣으려면은 정부 사면 넣으려면은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2억 5천을 세웠는데 2억 3천에 낙찰받아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주 4개월 공동 수행하면서 12개월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결과가 나왔어요. 3개의 방안을 나왔습니다. 이게 이란이 빨간 겁니다. 이거. 이란이 1조 8천억 1조 8천억 이안은 요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겁니다. 3안은 이안은 요거고 3안은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예산도 제일 많지만은 이게 가장 효율성이 있다. 왜냐하면 남제천 IC에다가 점을 찍고 가야지 여기서 영월도 가든 어디로 가든 뭐 다 갈 수 연결될 수 있고 남제천 JC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여기 괴산 JCT보다도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연결시켜야지 이게 오창 괴산 고속도로가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시켜야지 더 앞으로 통행량과 효율이 높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산하고 덕산 사이에 IC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제천서 덕산까지 시내에서 한 20분이면 갑니다. 20분, 15분이면 바로 가죠. 중간에 이제 수산 덕산 사이에 IC가 하나 생깁니다. 수산 IC, 덕산 IC, 이 중간에 설계에 따라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1조 9천억, 거리는 뭐 한 40km밖에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호수 건너야지, 터널 뚫어야지, 난공사다 보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또 중앙부처에다가 이거는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천서 수화물 쪽으로 가면 이 도로가 좋은 것이 괴산이나 이쪽에 연풍 이쪽에서는 앞으로 제천을 통해서 이제 강원도 가기가 쉬워졌어요. 제천은 이 내륙 관광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 활성화됩니다. 이쪽에 뭐 와락산이고 뭐 청풍 호반이고 다 이쪽에다 일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지금은 원주 거쳐도 이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바로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천 괴산 고속도로를 제가 고약한 대로 바로 당해년도에 사전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토부에서도 제가 국토부 가서는 제가 이것 때문에 국토위에 왔다 또 뻥을 쳤습니다. 이거 했더니 의원님 이게 제1호 중점 사업입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왔다 이래서 요번에 이게 3차 국토 금성으로 나오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10년 사업으로 돼 있더군요. 2015년부터. 그런데 지금도 청풍 가다 보면 뭐 도로가 엉망이잖아요. 사고 위험도 있고.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을 내가 모셨어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그 전날 와서 이제 보시고 이거 다 구경하고 이제 현장을 보려고 했는데 새벽에 와서 올라가셨어요. 오늘 장관이. 이거 비밀인데 새벽에 연락 왔어요. 이태원에 100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새벽에 6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아침에 돌라 했는데 그런데 이 청풍의 이 도로가 빨리 돼야지만이 제천에서 청풍까지 가는데 벚꽃 축제 때 얼마나 밀립니까? 주도를 많은데 이걸 빨리 2차 계량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최소한 공사가 요새 뭐 단가가 올라가지고 계속 들려야 되는데 정부 사업이 최소한 공기 내에 최소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게 청풍 금성에서 청풍까지 빨리 끝나야지 청풍에서 또 수산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또 이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 국도 확장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 하지만 결국은 돈이 일하는 거니까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중소기업 혁신과 발전인데요. 제가 산자 중기위에 있으면서 이 중부권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 사업을 작년에 땄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게 전국을 4개 권역으로 해서 이 권역마다 하나씩 주는데 이 중부권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 우투 사업은 제천으로 중소기업부에서 제천으로 확정을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중기부에 유일하게 중소벤처위원회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충북에다 주고 충청권에서 충북에 주는 걸로 하고 충북에서는 제천에 주는 걸로 이렇게 미리 사전 약속을 하고 중부권 전국에 4개 주는 거를 중부권은 일단 제천으로 저희가 가져왔다 말씀드리고 총 사업비가 110억입니다. 올해 이제 예산 33억을 확보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이 테스트밸리 사업을 통해서 중부권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이 아주 강화되고요. 중부권 주력 산업인 바이오 천연물 그 제조 분야와 정밀 기계 부품 그 분야의 스마트 공장 모델 발굴과 지역의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이끌어갈 테스트를 하는 그 배들을 정부에서 구축해 주는 것을 제천에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33억을 확보하면서 정부 예산안보다 이번에 추가로 코로나 때문에 긴축 재정임에도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큐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구축 사업도 저희가 292억 사업인데 올해 68억 2천만 원을 확보하고 또 시군구 지역 연구 산업 육성 사업도 저희가 올해 또 함께 확보해서 올해 17억 총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바이오밸리에 제가 중급위에 있으면서
산자부 중기부 쪽에 관련된 사업들은 공모 사업을 제천으로 다 유치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도시 제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병 창의마을 154억 그래서 우리 15억 확보했고요. 이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사업이나 지역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제천시와 함께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중앙부처에 논리를 제공하고 또 정부 사업과 같이 맞춤형으로 노력해야지만 딸 수 있는데 제천시에서 공무원들과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개선과 문화여가 시설인데요. 약간 제천시가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따왔었죠. 그리고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또 내터 동문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또 남현동의 도시 셋들마을 사업, 또 화산동 저쪽에 도시 셋들마을 사업들을 확정을 작년에 지었는데 올해 2003년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우리 덕산 신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수산면 고병리 두악지구 풍수의 생활권 사업, 자작자연재해 사업 이런 사업을 올해 예산으로 국비 확보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이 사업도 생생 플러스 생활 사업은 138억의 규모인데 또 다봉 커뮤니티 생활 이런 사업들이 나왔고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이것도 18억 사업인데 올해 8억의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이것도 120억 사업인데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올해 이제 9억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올림픽 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 10억 중에 5억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정비 사업이죠. 제천이 청정도시고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관광지도 많이 오고 또 제천이 명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소백산, 월악산, 자락이 다 있다 보니까 이 계곡이 좋아서 백운산이고 좋다 보니까 워낙 취락객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데 문제는 계곡이 다 오염됩니다. 오염. 그러니까 지금 제천시도 하수 처리장 사업 예산도 이제 올해 국비가 47억 들어가고요. 성화 공공 하수 처리 증설 사업, 또 작년 고암동 도시 침수 사업, 중요한 게 백운 화당 덕동리에 그 아주 냄새 때문에 그 캠핑객들이 한 번 오면 두 번 다시 안 온다길래 급히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착공했고 올해 예산이 또 추가로 돌아갑니다. 백운 원월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공전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애련리 백운의 설치 사업, 봉야 학산 하수관로 설치 사업, 작년 대랑동 또 동지역 서부동 그래서 금성 농어촌 마을 하수도 기능 사업, 청풍 대류 농어촌 마을 하수도 기능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14곳이 하수 시설 정비에 대한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국비 예산 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야지만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지금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우리 의림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제천시가 공모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26억 원입니다. 올해는 34억이 배정됐는데 의림생활권이라는 것은 봉양, 백운, 송화, 또 금성, 청풍 5개 지역에 앞으로 하나하나 착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금성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난번 착공식 작년의 행사고요. 앞으로 이제 총 사업비 426억이 배정될 텐데 올해 하여튼 34억 배정됐다 말씀드리고 바이오 첨단 농업단지 또 농촌 공간 사업, 농촌 친환경 사업 14억 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농촌 지도 기반 조성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국비로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또 이름짓들 녹색 자연 치유 사업은 일단은 정부 사업으로 일단 예산 배정은 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22억 배정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은 어디 시에서 우리 뭐 시장님과 시의원들이 새로운 대안과 수정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이 또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옥전 자연휴양림 보안 사업 올해 5억 그리고 생활대청이 숙조동 사업 세명대학교가 명기동일 때 총 사업비가 35억 예산으로 세명대 5억 명기되고 추가 25억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전리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옥전리에 그 여러 가지 그저 자유휴양림에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이렇게 그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사업비로 올해 총 33억인데 올해 한 10억 정도가 올해 배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늘 뭐 시에서 이거는 뭐 여벌로 따오는 돈 같이 여기면서 다들 전국이 난리인데 그나마 다른 시군보다도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야 두루두루 이제 뭐 인맥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못까지도 제가 아마 봐도 그랬어요. 작년도 우리 야당 때 우리 서영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데 민주당의 삼선 의원이죠. 그런데 그 중랑구가 지역구인데 아이고 저 엄 의원님 우리 이놈 특별교부세 그거 별로 필요 없지 않냐 말했더니 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뭐 어려우시면 드리겠습니다 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우리 지역 거 제천단양 의원님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그 지역에 10억을 우리 동네로 가져온 적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특별부세를 많이 좀 확보했고요. 올해도 우리 제천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 같이 우리 비서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그만 사업 뭐 10억이든 15억이든 사업들을 특별교부세로 많이 챙겨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56건에 228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들어왔던 그 내역을 쭉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뭐 대한민국 사회는 인맥 사회지 않습니까? 또 누가 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대요. 나이 40까지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거 갖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성공 유무가 갈려지는데 나이 40 넘어서 50부터는 그 누구하고 친하냐 이게 자기 인생의 그 갈림길을 만든답니다. 아무튼 제가 제천 출신으로서 중앙에 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앙 정치한 지도 한 20년이 됐고 또 중앙에 여러 가지 그 4선, 5선 분들도 저와 같이 정치를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 4선, 5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무소 출신 국회의원이 28명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좀 빨리 했잖아요. 제가 민선 3기 때 하다 보니까 다들 뭐 4기, 5기, 6기 뭐 다 저보다 밑에 했던 단체장들이다 보니까 제가 또 고참 그 단체장 출신으로서 또 전체 28명 전체 제가 또 회장도 맡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여야를 떠나서 또 모든 상임위를 다 떠나서 제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잘 도와주고 또 자기를 같이 챙겨주고 해서 지역 현안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인맥이나 뭐 경험이나 저의 모든 역량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올해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 요다면은 더 큰 성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